안녕하세요. 충남 강경의 금강가에 있는 팔계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 맛볼 술은 고정공주입니다. 먼저 고정공주 술 이름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술입니다. 고정, 앳우물입니다. 앳우물로 빚은 공주. 공주는 황실에, 왕궁에 바치던 술. 그런 뜻입니다. 네. 진짜로 옛 우물이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800년 된 우물, 하나는 1800년 된 우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우물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예, 저도 제일 먼저 여기 고정공주 수레사를 찾아갔을 적에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앳우물이었습니다. 거기 예술공장 도시에 가면은요,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생산 공장 지역이고 그 너머편에 술 박물관이 있어요. 외부인들이 오면 먼저 박물관부터 찾아가는데 안내원이 제일 먼저 끌고 들어가는 데가 지하 동굴 같은 데입니다. 그 지하에 앳우물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 건가요? 예, 이 우물을 송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 우물입니다. 8, 900년 된 역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가지고 큰 길 너머로 다시 돌아와서 생산 기지에 들어가면은 위정이라는 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나라 때 우물인가요? 예, 그래서 위정이죠. 네. 위나라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의 조조가 위나라 그 시대 때 것이니까 1800년 전 것입니다. 이런 우물들 때문에 술 이름을 고정공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술 맛이 아주 특별하겠는데요? 예, 특별합니다. 그냥 따지려. 자, 여기서 한잔 해보겠습니다. 한 마셔봅시다. 55도 술입니다. 사이다처럼 환해지는데요. 저는 약간 오히려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도 약간 달고 넘김이 부드럽네요. 예, 제가 텁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전에 제가 마시던 고정공주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술이 작은 병이라서 그런지 고정공주 술 맛은 우리 백 선생 표현처럼 기본적으로 달고 부드러워요. 달고 부드러움, 그리고 술 맛의 두터움, 비가 깨끗함, 이런 매력으로 고정공주가 중국 백주 시장에서 그렇게 오래 풍미할 수 있었습니다. 향은 어때요? 농향인데 약간 가벼운 농향이고 향이 오래 끌어줍니다. 그죠? 약간 산뜻하게 가벼운데 그 여운이 좀 길게 뻗쳐줍니다. 이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럼 고정공주가 항상 중국 백주 시장에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나요? 그럼요. 거의 항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회사입니다. 8대 명주 중에 하나라면서요. 8대 명주가 뭐예요? 8개 술을 한번 꼽아 볼게요. 모태주, 오량액, 분주, 노주노교, 서봉주, 금남춘, 동주, 그 다음 고정공주. 이렇게 8개를 8대 명주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중국 정부가 주도했던 전국 품평대회가 5번 열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회가 1962년에 열렸습니다. 그때 금잔, 즉
금메달을 받은 술이 요 8개 술입니다. 네. 그것을 흔히 8대 명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팔계정 텐마루에서 고종공주를 마시니 맛도 좋고 향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강경의 명물 젓갈종식입니다. 젓갈종식도 고종공주와도 잘 어울리네요. 고종공주는 안위성을 대표하는 술입니다. 안위성,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내륙의 성입니다. 이 안위성의 북쪽 끄트머리쯤에 보저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박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보저우, 여기가 곧 삼국지 조조의 고향입니다. 조조가 바로 여기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또 삼국지에 유명한 의사 하나 있죠. 천하명이라고 하는 화타. 화타도 여기 출생입니다. 이 고종공주와 조조의 관계도 떼일 수가 없습니다. 조조가 살던 이 무렵 이 보저우 지역에서는 구원춘주라는 술이 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조가 황제 유협에게 자기 고향 술을 자랑하는 표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원춘주는 맑기가 수정 같고 향기가 모란꽃처럼 거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 양조법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현대의 고종공주는 우리 술이 바로 구원춘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종공주 술들 주력 상품에는 대부분 병에 새겨진 글씨가 브랜드가 고종공주라는 글자는 잘 안 보이고 염분 원장이라는 상표가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염분 원장 그리고 그 위에 옛 고자 한자를 쓰고 그 다음 5, 10, 16, 26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 술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술처럼 고종공주라고 원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술들은 대부분 저가의 술들입니다. 고종공주 술이 왜 인기가 좋으냐? 술맛이 괜찮다고 사람들이 그러느냐? 고종공주 술회사 측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은 자기네 술이 향미가 풍부하다 그럽니다. 술의 향과 맛을 내는 그 미량의 물질들, 그것들이 여타의 술들은 15 내지 3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 고종공주 자기네 술에는 8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빼갈은 98%가 에틸 알코올과 물입니다. 나머지 2% 미량 물질이 맛과 향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어요. 좀 전에 염분 원장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먼저 염분, 요거는요 와인의 빈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들 빈티지라 그러면 오래 묵은 거다라고 여기기 쉬운데 원래 와인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죠. 몇 년도 산이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빈티지였습니다. 이 서양의 빈티지를 중국 빼갈에다 원용한 최초의 회사가 바로 고종공주입니다. 그게 1996년이었어요. 이전까지 빼갈들은 진량이라는 표시를 했죠. 묵힐 진자에 술빚을 양자입니다. 우리 술은 진, 15, 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종공주가 우리 술은 염분주다 하고 15, 20 이런 숫자를 붙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크게 이 염분주는 별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 2년 후 1998년이었어요. 고종공주는 또 원장주라는 것을 세상에다 내놨습니다. 원장주. 여러 번 제가 설명했듯이 이 원장주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원주라는 글자에다가 가운데 장자 하나 더 넣은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자는 약간 걸쭉한 액체, 미음 같은 것,
그런 걸 나타내는 장자고, 또 아주 오래전에는 신선들이 마시던 음료수, 그걸 장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괜찮은 글자를 어디선가 찾아내 가지고 원주라는 두 글자 사이에 집어넣은 것이 원장주입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더니 뜻밖에도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만 해도 이제 중국인들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친환경, 가정식 식당 이런 것을 내세우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종공주의 원장주가 마치 덜 해로운 술, 나아가서 몸에 괜찮은 술, 이런 식으로 인식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환경 백주라고는 할까요? 그런 이미지를 풍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어 지갑을 열게 되었다. 원주는 정류한 그 상태죠. 다른 아무것도 가미하지 아니한 본래의 술, 그게 원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1960년 이전까지의 중국의 모든 빼갈들은 다 원주입니다. 가공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식품용 주정을 썼고 또 기타 제재 등을 넣어가지고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횟수가 다른 원주와 원주를 어떻게 섞느냐, 도수가 다른 술은 어떻게 배합하느냐, 이 모든 것을 배합, 즉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술, 그것을 신백주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9할 이상의 중국 백주, 빼갈은 바로 신백주입니다. 다 배합을 거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쁜 걸 집어넣었을까봐 걱정을 하고, 우리 술은 아무것도 안 탔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술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린 것이 바로 원장주의 탄생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말한다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은 원주, 즉 원장주는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왜? 도수가 너무 높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공된 술, 즉 배합을 거친 술이 우리 인체에 덜 해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원장주의 출현으로 고종공주는 중국 백주업계의 길이나가 됩니다. 이걸 발명한 사람이 왕샤오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명이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중국 백주업계에서는 이 원장주를 발명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허황하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왕샤오진은 이 원장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큰 돈을 벌게 했어요. 하여 본인 스스로도 공장장, 회장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보조시의 인민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결국 그 후는 뇌물죄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염분주의 출현, 원장주의 출현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할 생각을 그때까지도 못했어요. 이 고종공주 사보팀에 양신후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어서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비가 그쳐요. 그때 머릿속으로 지나간 생각 하나, 염분과 원장이란 단어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였어요. 고종공주에서는 세기적 발견이라 그럽니다. 이 또한. 그래서 나온 것이 염분 원장입니다. 좋게 새기자면은,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은 염분 원장주는 오랜 기간 묵힌 친환경 본래의 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떠나서 그런 이미지를 풍깁니다. 이렇게 탄생한 염분 원장주, 이게 2007년이었습니다. 염분 원장주가 또 잘 팔리다 보니까 고종공주 회사에서는 이 염분 원장이라는 말을 아예 우리 술의 고유 브랜드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 신청한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2016년 등록 비준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른 백주 회사들이 해서 난리가 납니다. 염분이란 말, 원장이란 말, 다 같이 백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특정 회사가 브랜드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이다 하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히 오량액 회사에서 무효소송을 냅니다. 그것은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래서 또 지리한 법정싸움을 거치다가 2019년 중국 고등법원에서 고정공주 편을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고정공주 회사에서는 자기네의 중급 이상 술들에서 고정공주란 말은 빼버리고 염분 원장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고자에다가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 고는 고정공주를 나타내면서 또 한편 오래된 술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고정공주 염분 원장주 고 5짜리 술을 쥐었다고 봅시다. 이 병 안에 든 술이 전부 5년 묵힌 술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스키 21년산, 30년산 할 때 거기는 100% 20년, 30년 묵은 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 백주에는 그런 규정, 규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올해 받은 술에다가 15년 묵힌 술 한 잔만 부어도 그 병에는 염분 15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엄격히 해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백주 회사들의 반발, 시장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금남춘 술회사에서 휘발개수 감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술은 몇 년 묵힌 술이다, 몇 년 묵힌 술이다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만은 마오타이 술회사에서 또 반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오타이가 반대한 이유는 그 감별법이 자기네 같은 장양술에는 안 맞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5, 15, 30 하는 이 숫자가 술꾼들한테, 소비자에게 믿음성을 줄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드린 바처럼 지난해 백주시장에서 이 고정공주는 영업수익 면에서 양하 다음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정공주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분원장 고 숫자 시리즈들 술은 쉽게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현지 가격 자체부터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널리 보급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 현지 가격을 살펴보면은 55도 염분 원장 고 5, 5자 숫자가 있는 게 여기 우리 돈 한 4만 원 가격이고요. 50도 고 16 이게 9만 원쯤, 고 26이 20만 원, 고 30이 40만 원, 그 정도 가격입니다. 이런 고가이다 보니까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면은 또 5배, 6배 가격을 더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런 염분 원장보다 그냥 고정공주라고 적혀져 있는 저가의 술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머물 때부터 즐겨 마셨던 술 고정공주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때 다시금 이 술을 마셔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수님, 여기 팔계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기 우리 금강이 지금 내려다 보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강인데 지역별로 강 이름이 자꾸 나눠져요. 재밌어요. 부여, 부소산을 돌아올 때는 거기가 백마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쪽 강경 들판을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이 강을 황산강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황산강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은 군산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언덕에 서 있는 정자가 팔계정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저 맞은편에 언덕 위에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지은 임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송시열은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맞은편에다가 이 정자를 지었다. 이 정자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누가 지었느냐 이런 것보다도요. 서기 1751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선비가 물면서 책 한 권을 썼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서 택리지입니다. 실학자 이중환이가 이 팔궤정에서 쓴 책입니다. 때문에 저는 팔궤정이라는 정자가 택리지의 산실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중환 선생님이 여기 와서 책을 썼을까요? 예, 그분이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은 그분이 원래 고향이 공주입니다. 그해 여름날 여기 강가에 머물다가 하도 심심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우연히 섰다 이렇게 적어 놓고 계십니다.